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진단을 많이 받으셨는데 따라 하시면서 너무 좋아지셔서 지금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될 만한 분들이 몇 분 또 계세요.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전립선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이 음식을 하루에 3수저씩 드셨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오늘 이제 하버드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립선 구조가 정상적인 전립선의 상태와 enlarged, 확장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전립선 비대증에 걸린 전립선의 사진이 위아래가 있는데요. 자, 특별히 전립선에 심장과 혈관 질환에 좋은 것으로 증명되어 있는 그 비만에서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중을 감량을 해서 전립선 증세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수암이나 전립선암의 아주 직접적인 그 위험 요인이 되는 이 동물성 단백질, 육식과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 현저하게 저지방 채식을 하면서 전립선 증세가 완전히 완화가 되신 분들을 제가 한 30년 동안 수없는 분들을 만나뵙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를 좀 비교해 보실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정상적인 전립선과 병적인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행된 전립선 그 상태를 비교하시는 게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좀 아실 텐데, 자, 음성 전립선 비대증은 여기 보시면 이 블레더 방광이 여기 이렇게 있죠, 방광. 자, 요 방광이 똑같은 상태에서 유린, 소변이 이렇게 나가는 유레드라, 소변 이 요도입니다. 소변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들이에요. 자, 그러면 전립선은 어디에 있냐면 요 방광 바로 밑에 이 소변이 나가는 이 주머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전립선입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슬림해요. 그런데 밑에 전립선이 확장된 요거 현미경으로 확장해 놓은 거 보시면 자, 방광 밑에 전립선이 현저하게 부풀어 있는 게 보이세요? 요도가 아예 완전히 좁아져 있죠. 여기는 확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도가 아주 좁아져 있을 만큼 전립선이 비대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요거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소변이 잘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데 여기는 요도가 거의 막혀 있죠. 전립선이 비대해져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음성 전립선 비대증은 요 방광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을 일컬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밤에 제대로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화장실에 여러 차례 빈뇨, 야뇨 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우리 남성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들의 바깥 선생님들도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동물성 음식을 계란을 알뜰하게들 챙겨 드시고 예, 동물성 음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지금은 거의 유행병처럼 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거의 전염병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전립선 비대도 거의 전염병처럼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립선 비대 증세로 인해서 전립선이 너무 커지면 정상적으로 소변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찔끔찔끔 나오기도 하고 소변 줄기가 상당히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광을 잘 비우지 못해서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소변을 찔끔찔끔 지리게도 되고 그리고 방광에 염증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통풍도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장암, 신우암, 만성 신부전증 문제는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이 소변 주머니 요관을 통해서 이 요도를 잘 그 소변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광 밑에 요도에 전립선 비대 증세가 전립선 염증이 그리고 방광의 염증이 상당히 쉽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립선에 문제 있다 그러면 전립선만 보지 마시고 신장암이나 신우암이나 만성 신부전증 질환 있는 분들이 대개 전립선에 방광에 염증이 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기원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방광염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반드시 이 뭡니까 좌운을 하면서 프로겐센스 같은 이 천연 호르몬 크림을 가지고 Y존에다가 도포하게 하는 이유가, 그러고 나면 확실히 이 방광의 염증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 증세도 상당히 완화가 되고 전립선 암 환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전립선 비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립선 암이나 이 부부 관계를 하실 때 사정을 잘 못하시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 심화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립선 수술을 하는 경로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미국에서 통계를 좀 보면 50대에는 주로 50%, 80대는 80%가 전립선 비대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전립선 비대 증세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식단이 되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포화 지방으로 꽉 차 있어서 이렇게 호르몬성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립선 약이 좋다는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TV에서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환우분들을 이렇게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벌써 20대, 30대부터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전립선 석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립선이 석회화되면서 칼슘화되면서 암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약으로 10억 불, 보조제로 10억 불을 쓸 만큼 이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에 많은 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전립선 수술 날짜를 받아두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TUMT, 그 Transurethral Microwave Thermotherapy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튜나, 그리고 TURP라고 하는 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 전립선 절제 수술, 이런 세 가지 등등의 전립선 절제 수술을 많이 받는데, 자,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을 때 이 리섹토스코프라고 하는 요 약간 시저 비슷한, 가위 비슷하면서 수술 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리섹토스코프로 이 비대해진, 요도가 막혀버린 방광 밑에 이 비대해진 전립선을, 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합니다. 이 리섹토스코프로 이렇게 전립선을 깎아내요. 비대해진 전립선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레이저 등으로 지지거나 깎아서 이 전립선의 요도가 막힌 부분을, 터널을 넓혀주는 시술이에요. 마치 심장혈관 막혔을 때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혈관 확장 시술을 하듯이 요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게 전립선이 비대해진 부분을, 이 전립선 그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 바로 전립선 절제 수술입니다. 그런데 전립선 절제 수술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PSA 수치가 현저하게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이제 그러면 이제 난 해방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전립선 수술 이후에 예후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기저귀를 차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 성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분도 봤고, 또 여자처럼 요실금이 너무 심해서 찔끔찔끔 너무 불편하다, 또 통증도 계속 있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는 전립선 절제 수술 대신에 계속적으로 그 팔로우업하죠. 계속 한 6개월, 1년 정도 추적 주사를 하면서 식단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여러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처치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레디컬 리미션에 대해서 배우시기 위해서 여기 계속 항암 방사선 수술 화학적인 요법으로는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맹신하고 신봉하시는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절대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전립선 이 비대와 전립선 암을 만들었고, 당신이 드신 음식이 여러분의 유방암과 폐암을 유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폐암에 걸렸을 때,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보다 근본적으로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자,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방광암도 예외가 아니에요. 방광암에서 이미 출혈이 됐다 하면 역시 예후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신장 기능에서부터 전립선으로 요관을 타고 이 신장의 결석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방광에 염증이 암이 되기도 하고 또 전립선에 염증이 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방광암, 전립선암, 그리고 이런 암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완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서구에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전염병처럼 유행병처럼 나이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그리고 저지방 채식을 하는 곳에서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이 거의 보기 힘든 드문 병입니다. 자, 1936년 이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의 의과대학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21년부터 35년, 15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이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84명뿐이었대요. 예, 중국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그런데 최근은 식생활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이 거의 유행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거의 뭐 남자 2명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참 이거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은 정말 너무나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의 전립선 암 발생률은 아직까지도 낮습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 동양인들은 그래도 이 채소나 콩이나 과일, 곡류 그리고 식물성 기름,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암에 노출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낮기 때문에 호르몬성 암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에 노출되는 발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구화된 음식의 섭취가 햄버거, 돼지고기, 닭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서구화된 음식 섭취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환자가 증가하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왜 하버드 의대가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생활 습관 의학이 생겼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이기도 해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의 요인이 뭐냐면 비만과 당뇨병과 육식과 포화지방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정기적인 운동과 술을 삼가고 저지방 채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이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서 권면하는 권고를 보시면 특별히 전립선 암에 좋은 채소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쭉 체크들을 해보세요. 자, 이 도표를 보니까 모든 음식을 하실 때 마늘하고 양파, 황과 아릴 성분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를 이렇게 같이 이 combined intake of 어니언 양파하고 갤릭을 마늘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을 하면은요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아마 카로테노이드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전립선 비대와 암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제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뭐예요?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닭고기, 생선, 우유, 계란. 그런데 그 지방 덩어리들을 녹이는 게 또 뭡니까? 지방을 녹이는 게.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나 콩은 천연 유화제예요. 지방을 녹이는. 그리고 토마토가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가 높아지면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폐암 환자, 전립선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토마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고안됐다고 해서 토마토 숲을 히포숲이라고 일명 부르는 토마토 숲을 자주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 통계 데이터에서 전립선 암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을 고치는데 가장 특효약이 보니까 토마토 숲에다가 3가지를 같이 따로 먹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봤더니 뭐 했어요? 토마토 숲에다가 강황에다가 호박씨를 결합해서 드셨더니
염증 수치가 팍팍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부나 콩이나 팥이나 녹두, 렌틸 등의 콩 종류들을 드시면 여러분의 전립선에 이제 방광 밑에 이 비대해진 전립선이 현저하게 지방이 분해되면서 이 전립선 그 비대증이 완화가 되고 전립선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유방암 환자만 아마씨가 특효약이 아니에요. 이 버드윅 박사는요 정말로 지금 왜 노벨상 수상자로 7번이나 거론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 버드윅 박사가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황단백질과 아마씨를 결합했더니 정상인과 암 환자의 혈액 샘플을 평생 동안 혈액을 들여다보면서 암 환자는 정상인에게 없는 연두색 물질이 있는데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을 제공했더니 연두색 물질이 사라지면서 암세포가 짜이나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버드윅 박사가 평생을 아마씨를 통해서 아마씨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아마씨로 많은 염증을 치료했듯이 아마씨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방암, 난수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 자, 그런데 아마씨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 많은 논문들 가운데 특별히 무작위로 위약을 사용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아마씨에는 그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영양소가 전립선 비대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이 이제 많은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게다가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수술하는 메스로 이렇게 전립선 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면 통증도 또 요실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는데 아마씨는 부작용이 없어요. 자, 어떻게 아마씨가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지 보면 그 기전이 아마씨는 전립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전립선 수술을 하려는 분들에게 하루에 몇 숟갈씩? 3숟갈씩 몇 주일을 먹게 해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그런데 이 전립선 암 환자들은 야, 이거 뭐 아마씨 하루에 3숟갈씩 먹는다고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뭐 조금 도움은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랬는데 음식으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씨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전립선 암이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런데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결과는 암세포 성장이 현저하게 줄었고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오토파지 이 병든 암세포가 아포토시스 명령을 받고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손상돼 있는 그리고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그 뒤에 또 전립선이 암이 있어서 그런 이 뇌 명령을 받지 않는 세포들이 현저하게 이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은 암세포가 확연하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뭐 이번 기수만 아니라 제가 전립선 암 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처음에 전립선 수술하려고 오신 분들은요, 수술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수술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슐린 펌프를 좋아하시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합병과 후유증과 그다음에 원발암은 없어지고 2차 암, 3차 암이 재발되는데도 이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를 현대의학의 창시자는 아마씨로 그리고 그 음식으로 병을 고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치유에는 관심 없고 빨리 잘라내고 빨리 지지고 볶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상담을 하다 보니까 1기에서 시작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전신이 다 퍼져가지고 식사도 못하는 친구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결론은 뭐냐면 전립선 암 전립선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하루에 3숟갈씩 몇 주일만 먹었는데도 현저하게 이 PSA 수치가 떨어지면서 전립선 암의 이 세포가 현저하게 죽은 것을 발견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마씨와 저지방 채식 식사가 전립선 암의 PSA 수치를 현저하게 완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논문들이 이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마시 사장님이요, 이 어떻게 아마시를 이 공급하는 사장님이 됐냐면 와이프가 폐암이었습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이게 직업병이 있어요. 제가 참 직업병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특별히 간호사들이요. 간호사들은 이렇게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호르몬성 암에 많이 노출돼서 오는데 나이트 근무를 뛰다 보니까 제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줄어드니까 호르몬성 암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서 오는 걸 보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폐암이 가스불에 폐암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 하늘마을 주방이 다 이 전기레인지로 바꾼 이유가 가스 사용을 최대한 너무 큰 걸 할 때는 또 가스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방 식구들한테 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가스 때문에 폐암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 회사 사장님 와이프가 폐암 말기가 됐어요. 햄버거 말고 그 스테이크 가게를 하시면서 와이프가 이제 폐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미국을 갈 때 이 많은 논문을 뒤지다가 아마시가 이제 폐암과 암세포를 현저하게 줄인다는 논문을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굉장히 이 총명한 친구라 온 논문을 뒤지면서 아마시를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시가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벌써 이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아마시를 아들이 미국을 갈 때 이걸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요거 이 이론수 정도 한다면 벌써 한 40~50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비싸지 않게 유기농 아마시를 활용하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걸 구해와가지고 먹여봤더니 실제로 각혈하던 걸 멈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드윅 박사가 제가요 30년 동안 이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왜 버드윅 프로토콜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 버드윅 프로토콜은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다라고 주창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폐암에서 유방암에서 소세포 비소세포 폐암에서 빨리 전립선암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수없이 연구하고 논문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이 특효약들을 알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메카티 박사가 논문을 수없이 읽고 논문을 마치면서 한 얘기가 한마디로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식품을 먹지 말라? 메카티 박사가 논문을 끝내면서 무엇을 먹지 말라? 자,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유방암도, 폐암도, 난수암도, 전립선암도 동물성 식품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IGF-1이 암의 스위치를 켜고 메티오닌이 암의 스위치를 켜는데 이 IGF-1과 메티오닌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처럼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의사밖에 없는데 한 부류는 무엇하는 의사? 채식하는 의사와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서 논문을 수없이 읽으셨어요. 그죠? 읽고 싶지 않아도 강의 시간에 오면 수없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좋으신지 몰라요. 자, 추가적으로 아마시를 하루에 3숟갈씩 아침, 점심, 저녁 1숟갈씩 드시게 했더니 몇 줄 먹었더니 전립선 PSA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니까 정제되어 있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IP6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뼈 밀도를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1로 맞춰줘서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이 영양소가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통밀에 있는데 그리고 햄프씨와 아마씨와 치아씨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비타민 B12에 있는데 모든 음식의 영양가를 다 잘라내고 탈락해버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입에 달달하고 먹기 좋은 것들만 드시니까 여러분들 몸에 자꾸 포화지방이 그리고 지방, 콜레스테롤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병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은 이 정제되어 있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계란, 닭고기 섭취가 전립선 문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이 닭고기하고요 요 계란, 요새 통풍의 가장 큰 원인이 치맥이잖아요. 치맥. 제가 라디오를 듣고 이 연구소에 가면서 이 밀키트를 개발하는 연구팀들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로 가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요새 통풍이 많기 때문에 한의사분이 한 분 나오셔서 이 고기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 맥주도 제한하세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갔는데 특별히 닭고기와 계란은 빨간 고기나 디저트 못지않게 더 좋은 것으로요? 나쁜 것으로요? 나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체중 감량, 운동, 육식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채식을 하는 것이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뇨기과 의사들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그리고 조기 발기부전, 각종 심장혈관, 그리고 당뇨병의 모든 원인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지방 채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논문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프리티킨 박사 연구팀이요. 야, 요렇게 지금 아마시나 또는 그 마늘과 양파를 병행해서 아릴 성분이 많은 황 성분이 많은 이런 채소를 병행을 했더니 전립선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그럼 아예 그냥 식생활을 전부 채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전립선 암 세포와 전립선 비대증 세포를 배양한 페트리 접시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전립선 세포를 배양한 접시에다가 채식을 2주밖에 안 한 남자들의 피를 떨어뜨려 봤어요. 이 페트리 접시에. 그랬더니 암세포에 떨어뜨려 봤더니 암세포의 성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했어요? 이 페트리 접시에다가 뭘 했는데? 전립선 암세포에 전립선 비대세포에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단지 2주 동안만 채식한 남자들의 피를 떨어뜨려 봤는데 이 염증세포가,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단지 2주간의 이 저지방 채식이 이런 영향을 준다면 2주 후에도 건강한 채식을 계속하면 똑같은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오래 채식을 하면 전립선 암 세포들이 적응을 잘해서 다시 PSA 수치가 올라가서 전립선 암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자, 이 논문을 좀 보세요. 그 전에는 염증 수치가 이렇게 높았어요. PSA 수치가 이렇게 높았다면 단지 2주 동안 저지방 채식을 했는데도 현저하게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롱텀으로 아주 긴 기간 동안 오랫동안 저지방 채식을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이 전립선 PSA 수치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환자나 전립선 암세포에게 똑같이 이 염증세포가 줄어들면서 계속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립선 암세포에 현저하게 저지방 채식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채식을 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김평웅 박사가 여러 가지 존스 홉킨스나 또는 이 하버드의 여러 통계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제 한번 다큐를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Is chicken better? It's a question of whether you want to be shot or hung. The flesh food that I would eliminate from the American diet would be poultry, would be turkey and chicken. A brilliant advertising campaign has convinced people that, oh, it's white meat, it's healthier. The leading source of sodium in the American diet for adult is chicken. It can be labeled all natural chicken, but be injected with this salt water, having up to 800 milligrams of sodium. Heterocyclic amines are clear-cut carcinogens, and they can form in any kind of meat as it's heated, as it's cooked. But by far the biggest source is chicken. We sent researchers into fast food and family restaurants. Not only were there carcinogens in every single restaurant, but we found them in every single chicken sample that we took. If somebody brings their family in and they're buying a bucket of chicken, nobody tells them that there are carcinogens. If you're selling carcinogens to people, you've got to warn them that they're in there. But the American Cancer Society encourages people to switch from red and processed meat to chicken. Why woul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ell people to switch from eating one carcinogenic food to another when a Harvard University study showed that men with prostate cancer who eat large amounts of chicken increase their risk of the disease progressing 4 times? The number one dietary source in America of cholesterol is chicken because of the volume of chicken. You know, chicken's become grilled chicken and organic chicken. It's machismo, but it has nearly as much cholesterol per gram as red beef. So just on sheer volume, it's the number one source. Yeah, eggs being close behind. I'd never really thought about eggs much. I just thought of them as a standard part of a healthy diet. But then I found a study suggesting that eating just 1 egg a day can be as bad as smoking 5 cigarettes per day for life expectancy. The yolk of a hen's egg
is the most concentrated glom of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It is made to run a baby chicken for 21 days with no outside energy. It is pure fat and cholesterol. And when we put that into our bloodstream, it coats our red blood cells. Our blood gets thicker and more viscous. It changes our hormone levels. It raises our cholesterol levels. There's nothing healthy about eating the yolk of the egg. But I thought cholesterol and saturated fat wasn't an issue anymore. You know, these saturated fat studies that have come out trying to vindicate saturated fat, this is a campaign by the dairy industry, right? Number one source of saturated fat is dairy. It's not meat. 2008, the global dairy industry got together at a meeting and explicitly, read their agenda, was to neutralize the negative impact of milk fat by regulators and medical professionals, unquote. So what did they do? They funded studies. The main study that started the whole saturated fat media craze was funded by the National Dairy Council. The egg industry similarly funds studies that confuse consumers by making claims that eggs don't negatively affect heart function. That is, only when compared to eating a McDonald's sausage McMuffin? So what they're really saying is that eating eggs is just as bad as eating a McMuffin.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이걸 몇 번을 봤는데도요. 그래서 왜 전 세계 이 와더스 다큐를 보면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이 과학자들이 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 뭡니까 TV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신선한 모닝 우유부터 계란 알뜰하게 1등급 계란 자 오늘 보셨지만 특별히 우유는 소의 응고된 소의 적고름이고 계란도 보니까 콜레스테롤 1위였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콜트 에세스틴 박사가 닭고기는 이제 붉은 고기보다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총에 맞아 죽느냐 목에 매달려 죽느냐 죽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역시 멋쟁이십니다. 닭고기는 더 나아요? 붉은 고기보다? 총에 맞아 죽느냐, 목 매달려 죽느냐, 죽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셸 클레이퍼 박사님은 식단에서 당장 없애고 싶은 것이 가금류. 가금류가 뭔지 아시죠? 닭고기와 계란을 얘기하죠. 교묘한 광고 캠페인으로 대중은 백색 고기는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닐 버나드 박사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예, 이것은 가열되고 조리된 모든 육류에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닭고기고 패스트푸드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연구원을 보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 발암물질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모든 닭고기 샘플에서 검출되어 있는데 아까 한 3살에서 4살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닭고기를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예.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예, 졸칸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전립선 암에 걸린 남성이 다량의 닭고기를 먹으면 암 전이 속도가 무려 몇 배가 증가한다? 4배가 증가합니다.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은 닭고기에서 가장 많이 섭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세요. 저 고기 이제는 다 끊었어요. 이제는 계란만 이제 하루에 2개씩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 계란만 하루에 2개씩 좀 먹어요. 예. 오리고기만 드신다고 오리발레 믿듯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혈전 현상이 왜 이렇게 심하지? 나 고기 다 끊었는데 계란 2개밖에 안 먹는데 왜 이러지? 자,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가장 많아요? 닭고기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구운 닭고기와 유기농 닭고기도 있어요. 남성성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램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붉은 고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섭취량으로 따지면 최대 콜레스테롤 공급원은 뭐다? 돼지고기 못지않게 닭고기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 넘버 2가 뭐냐면 1등급 계란 2개씩 챙겨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 어김없이 높습니다. 자,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님은 자 하루에 달걀 1개는 기대 수명 피해 정도가 하루 담배 5개 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걀 2개씩 챙겨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담배 10개 피시는 것과 똑같은 기대 수명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거예요. 담배 10개 피는 것과 계란 2개를 딱 보시면 담배 10개 피 정도의 발암물질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달걀의 노른자는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이에요. 병아리가 3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그 안에는 지방과 꼼짝 않고 지방덩어리 콜레스테롤만 그냥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시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여러분들 와서 넘버원이 건강해지시려면 혈관부터 청소하셔야 되는데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의 점도, 혈액의 점도, 호르몬 균형이 다 깨져 있어.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3주 동안 콜레스테롤과 지방만, 포화지방만 가득 차 있는 계란을 알뜰하게 2개씩 드시다 보니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진하고 가래처럼 끈적끈적한 이 점액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세포, 비소세포 폐암에 노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죠. 그래서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은 전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갱년기 증세하고 항암 방사선 수술하신 분들은 갱년기 증세가 많이 오고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유방암과 갑상선암 같은 여러 암을 암으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온 그 한 친구가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이제 2달 동안 이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3중 음성으로 돼서 유방의 농이 줄줄 흐르면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 대체요법 대신에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만 제한해주면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갱년기 증세로 막 후덕후덕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자꾸 예민해지고 며느리만 보면 달달 볶고 싶고 그 호르몬 변화가 왜 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는 음식을 계속 드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으로 가셔야 100세의 건강,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닥터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섭취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메스캠이 이 착한 어린이들을 다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포화지방산에 대한 그런 연구는 낙농업계에서 포화지방산을 합리화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포화지방산의 최대 공급원은 오히려 고기보다 우유 유제품이에요. 우유 유제품. 세계 낙농업계는 2008년 모임을 통해서 명백한 목표를 선언했는데 아까 보셨죠? 이 다큐에서 계속 강조하던 부분. 유지방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이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후원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식품 피라미드를 후원한 업체들을 보니까 다 어디냐면 낙농업협회, 다농이나. 최근 언론의 포화지방, 저탄고지.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지금 10명 중에 이 9명 이상이 이 저탄고지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 이유가 이런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으니까 죄다 이 유행병처럼 당뇨병이 생기고 유행병처럼 지금 암이 유발되는 원인이 바로 이 치명적인 저탄고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의 이 포화지방 찬양, 저탄고지 열풍의 근거가 된 연구는 다 낙농업위원회가 후원하기 때문에 매스컴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지금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달걀도 비슷한 연구를 후원해서 달걀의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헐.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 동물성 음식만 제한하셔도 스텐트 바이패스 안 해도 되죠. 뻥뻥 뚫리잖아요. 사실은 맥도날드 소세지 맥머핀에 비해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내용은 달걀 섭취는 맥머핀 하나를 먹을 만큼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달걀 하나를 드실 때마다 기대 수명 피해가 하루 담배 5개 피는 것만큼. 그래서 지금 달걀을 2개씩 알뜰하게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수명 단축은 담배 10개 핀 수명 단축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이 전립선 수술을 하려는 사람이 하루에 뭐를 몇 숟갈씩 먹으니까 아마씨를 몇 숟갈씩 먹으니까 3숟갈씩 먹으니까 PSA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든 논문들과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 시야가 좀 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